우리 삼성자산운용의 그쵸, 김도형 그쵸. 팀장님 모시고 ETF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서 오늘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얘기도 좋지만 네. 다들 대체 뭘 가지고 왔길래 음. 이 난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약속을 하셨던 게 있었고요. 뭐였죠? 그 약속을 네. 지키시는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16강 약속이었죠? 맞아요. 16강 진출하면 치킨, 우리 야식의 대표 메뉴인 치킨을 쏘겠다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네. 사실 한 달에 한 번쯤이면은 그냥 뭉개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약속을 참 잘 지키는 분이라는 네. 거를 참 신뢰가 가는 분이라는 걸 인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셨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지금 여쭤보도록 하죠. 우리 김도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멋지시고 아름다우시네요. 네. 네. 선물 갖고 오셨잖아요. 아, 예,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그- 이따 공개합니까? 지금 공개? 지금 공개해야죠. 아, 지금 네. 공개합니까? 공개하고 그 손흥민 선수의 그 폭풍 질주와 네. 황희찬 선수의 역전골이었나요? 골이 넣고 나서 두 번 네. 놀랐죠, 제가. 아, 황희찬 선수한테 한 번 네. 놀라고. 이 역적 같은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건 아니 아니었습니다. 유니폼 벗어서. 예, 유니폼 벗었을 때가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네. 깜짝 놀랐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근데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럼 나는 이제 치킨을 아, 그렇죠. 12월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네. 네. 아 이탈리아 다녀오셨어요? 이탈리아 갔다 왔어요. 옷사러? 예, 아니요. 그쵸. 유럽 경제 탐방. 네. 아, 간 김에 옷 이제 옷 옷도 좀 사시러. 조금은 샀죠. 예. 트렌드를 또 알아야 되니까. 트렌드를 확인하고 아. 지금 유럽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음흠. 경기가 턴어라운드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그렇죠. 제 두 눈으로 네.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탈리아 분위기 어떻습니까? 로마와 피렌체는 상당히 좀 차분했고요. 네. 밀라노는 확실히 좀 이제 경제 수도 느낌이라 그런지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 발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거의 떠서 저 같은 덩치 큰 사람도 진짜요? 밀라노 백화점에서 거의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 정도예요? 진짜 많아요? 사람이 많았어요. 아니 뭐 환율이 뭐 좋나 아니면 할인율이 높나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더니 이탈리아 사람은 많지 않고 주변국이나 미국 네.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쇼핑하러? 네, 달러가 강세니까 그래요? 휴가차 연말에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유럽 사람 같지 않은 네. 미국 사람분들 같은 영어 오. 발음도 그렇고 음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선물이 네, 치킨을 이제 16강 한 2배로 하겠다고 했는데 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50마리를 50마리. 와 32마리 받고 받고 18마리 더. 18마리 더해서 50마리. 와. 50마리. 치킨 50마리. 자, 네. 지금 네. 이제 보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군침이 주요, 넘어가네요. 네, 대상 네, 맞습니다. 후보들이 그래서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또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퀴즈로 이 3%를 시작해서 이제 올해를 또 퀴즈로 마감하고자 네. 네. 연말 배당 시즌을 마련해서 ETF 관련한 퀴즈를 2가지 OX 퀴즈를 마련했고요. 아유, 좋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또 올려주시는 링크에 네.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고정 링크 댓글 거기 링크에 남겨주시면 또 잘 50분을 선정을 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링크만 따라가면 돼요? 아니면 방송 중에 퀴즈를 주실 겁니까? 방송 중에 퀴즈를 드려서 정답까지 좋습니다. 공개를 해서 방송을 보시면 틀리실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치킨은 어디죠? 치킨, 네. 뭐 마트 치킨이니까요? 마트 치킨도 너무 훌륭하고 맛있지만 훌륭하지 맛있죠. 브랜드 아마 제가 치킨 전문 브랜드. 치킨 전문 브랜드에서 네. 인기가 제일 많은. 그냥 아하.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우리 광고 좀 BHC였나 BBQ였나 좀 제가 헷갈리는데 여튼 이제 B로 시작하는 B사의 B사의 치킨 예, 아마 세트로 2만 한 4천 원, 5천 원 오, 상당. 맛있겠다. 예, 그걸 아마 제가 좀 헷갈려. 아유 고맙습니다. 어쨌든. 호식이 2마리 치킨으로 25개만 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꼼수 물론 쓰지 않습니다. 꼼수는 않습니다. 예. 호식이 치킨도 훌륭한 치킨이지만 훌륭하죠. 네. 그렇게 어플 100마리 써는 안 가야죠. 한다. 그럼.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퀴즈를 시작해 볼까요? 그럼?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이제 배당락일이잖아요. 음흠. 그래서 이제 ETF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퀴즈가 있습니다. 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 예를 들면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뭐 2차 전지나 뭐 자동차 등등 국내 주식 현물에 투자하는 ETF들은 연말에 이제 배당락일 내일 그 종목들이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격이 오른다. 주가가 변동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배당락일에 가격이 오르나 내리나. 내리나. 네, 오르면 동그라미, 음흠. 내리면 X. 야하. 이게 좀 어려우실 수는 있거든요. 요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5초 안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은 네. 오릅니다. 5예요. 이렇게 그냥 다 알려주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막 맞추라고 그럼요. 스트레스 드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네. 기분 좋게 네네네. 맞으시고 치킨도 그래. 받아가시라는 좀 거잖아요. 어려워. 이거 어려워서 네. 설명을 드리고자. 여러분 여기다 OX 올리시면은요 치킨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단에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남겨주셔야 치킨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일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200개 기업의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네.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가격은 올라요. 근데 왜 오르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당락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늘 요맘때쯤 한 일주일 전쯤에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는 네. 용어인데 이제 많이 다뤄보셨겠지만 내일은 배당락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주식을 갖고 계셔야 배당을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이 배당 기준일이고 내일은 그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예상 배당만큼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배당락일인데요. ETF는 그 배당락일에 어떤 걸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배당락일에는 배당락이니까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냐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꼭 그렇죠. 배당 네. 때문에만 반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급도 있고 등등. 근데 이제 다른 있으니까. 요인이 없다면 맞습니다. 네.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는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도 올랐고 오히려 계속 5개년도 동안 배당락일의 코스피 지수는 올랐거든요. 네. 물론 2016년에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ETF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ETF는 이제 내일이 배당락일인데 예상 배당만큼 국내 주식들의 예상 배당만큼을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해가지고 한 주당 몇백 원씩의 예상 배당을 현금으로 마련을 해서 ETF에 현금으로 올려놔요. 이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쉽게 말해서 배당을 이제 받았잖아요. 받을 거잖아요. 받을 거를 미리 좀 올려놓는다 가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덱스의 200을 추정하는 코덱스 200이 뭐 주당 한 주당 500원의 예상 배당을 반영을 해서 내일 가격에 5만 원인데 주식이 안 움직이면 5만 500원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우실까요? 그러니까 49,500원이 될 걸 예상하고 네. 맞나요? 5만 원에서 49,500원 될 거니까 네. 500원을 미리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배당을 이제 실제 받은 건 아닌데 네. ETF가 배당 받을 거를 미리 계산해서 미리 계산하는 거예요. 분배금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네. ETF가 이제 배당 받은 거를 모아놨다가 분배금을 지급해드리는 ETF들이 있거든요. 네. 뭐 요새는 월배당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하고 저희 대부분의 국내 주식형들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뭐 타사들도 모두 이제 대부분은 1년에 한 번 이상 이제 분배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분배금 때까지 반영을 해놓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분배금을 지급할 때 됐을 때 실제 배당이 들어오면 분배금 지급해드리기 전에 이 보시면 이 지금 연말에 쌓아놨던 이 예상 배당금을 올려놨다가 그 500원을 잘 갖고 있다가 저희가 이거 4월 말 기준으로 5월에 지급을 하거든요. ETF가 네네. 예를 들면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회사들의 ETF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4월 말까지 갖고 있다가 똑같이 배당락처럼 이때 분배락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일까지 ETF를 갖고 계시면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 형태가 4월에도 그 분배금 직전까지 요 내용이 배당락이 있듯이 오늘까지 샀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듯이 ETF도 분배락일 전일까지 ETF를 보유하시면 해당하는 분배금을 드리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연말에 내일같이 배당락일에는 ETF 네. 가격은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 예, 주가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네. 네, 조금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이제 배당을 반영해서 락이 나지만 ETF는 그걸 반영하고 나중에 분배금을 드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요거는 꼭 숙제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꼭 쉽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정프로님의 표정 제가 설명이 설명이 최선이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그렇죠. 여전히 남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좀 반성하게 되면서 네. 2023년에는 좀 더 이걸 저도 지금 불만스러워요. 네. 이거 더 쉽게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김동영 팀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님 제가 이런 아쉬움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대도 안 하니까. 제가 팀장님 할 수 있었는데.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마치 4월에 그 대치동에서 너는 할 수 있어 2등하고 있는 친구를 1등으로 끌어올리려는 조련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었어. 너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거를 좀 요거 해보고요. 숙제 하나 드려놓고요. 네. 퀴즈 첫 번째였고 두 네. 번째 퀴즈 두 번째. 이어갈까요? 이거는 이제 또 세금 관련한 건데 네. 이제 뭐
일단은 그 말씀드리기 전에 ETF는 그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그 얘기하셨잖아요. 10억이 있든 50억이 있든. 네, ETF 네. 펀드는 해당되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네. 질문을 들어가 볼게요. 국내 주식 레버리지 ETF,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레버리지, 에이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등 국내 주식 현물을 일부 갖고 있는 이런 레버리지는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측면에서는 배당 낙일까지 내일까지 ETF를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게 효과적이다. 세금 측면에서. 왜? 그걸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어...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좀 일단 어려우실 수 답부터 있는데 이건 1번보다는 쉬울 것 같습니다. 설명이. 이게 예. 일단 답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X 네, 같은데 네. 느낌이. 네. 우리 정- 여도원 앵커는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O로 갈게. 아 근데 다시 매수하는 그 별로 안 좋아하는 저는 이제 네. 5로 갈게요. X였으니까. 둘 중에 답이 있을까요? 둘 중에 있죠. 아 네. 고맙습니다. 세모 없죠. 없어요. 정답은 5인데요. 네. 그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정답이 아니 이유를 알고 좋아해야지. 정답은 5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세금의 측면에서만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말이 많아서 이제 좀 나중에 다운로드 봐서 보시면 될 것 이거 같고. 대부분 X라고 올리셨어요. 그렇죠. 네. 오라고 방금 했잖아요. 누가 쓰셨는데 네. 그러실 수 있죠. 예, 이게 네. 시차가 조금 있으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X가 많을 때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아하. 제가 뭐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신 거를 네. 이게 꼭 교정할 수 있으니까. 설명 하나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배당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과세 체계에서 매매 차익은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인데 네. 배당에 대해서는 15.4% 배당 소득세를 매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배당이 과표 기준가를 높이게 되는 거죠. 세금을 매기게 되는 기준을. 그런데 제가 이제 내일 배당 그 예상 배당만큼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500원. 그게 과표 기준가라는 게 있거든요. 펀드나 ETF를 세금 매길 때 네. 매수 과표 기준가, 매도 과표 기준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거기다 15.4%를 하는 건데 과표 기준가가 올라가면 어찌됐든 세금 낼 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은 과표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내일 예상 배당금을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고시되는 과표 기준가에 그 500원만큼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속세가 해봐. 하나 더 늘었다는 기분이. 계속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게 보시면 이게 2021년이거든요. 네. 배당 나기를 과표 기준가가 1422원인데 과표 기준가는 하루에 한 번 나오고 어제 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배당 나길 다음 날 187원이 올랐어요. 과표 기준가가. 그럼 요만큼 그 코덱스 레버리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배당 예상 배당을 반영해 놓은 거거든요. 한 주당. 근데 첫 개장일에도 113원이 올라요. 114원이. 요거는 레버리지 ETF의 종목을 보시면 개별 종목도 있고 선물도 있지만 ETF들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TF 하나 ETF를 갖고 있는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KB스타 200 이런 ETF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배당 예상 배당 해놓은 건 그 다음 날 반영이 되거든요.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1월에 다시 나오겠어요. 1월에. 그래서 그러니까 세금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막 폭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과세가 중요한 연말이다 보니까 세금을 좀 줄이고 싶으신 측면에서는 그래서 과세 측면에서는 배당 나길까지 이 과표 기준가가 오르니까 국내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이 과표 기준가는 안 오르거든요. 레버리지 국내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 매매 차익이.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는 과세 측면에서 매도를 하시고 첫 개장일에 과표가 제일 높거든요. 네. 과표 기준가로는. 그래서 다시 사시면 매수 과표 기준가가 높으니까 나중에 매도하실 때는 어쨌든 세금이 적게 내게 되는 구조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치킨 얘기할 때가 팀장님 제일 좋아요. 네. 지금 치킨으로 분위기 좋았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드라이빙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저 진도준이 되고 싶어요. 아니, 다시 시간을 돌려가서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과거에 나와 다시 만나고 네, 싶어요. 다시 만나서 왜 그랬냐 하면서 다른 얘기 자, 하고 일단 싶습니다. 그 과표 기준가가 네.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을 삼는 그 가격은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이 그에 따라 많이 과세가 될 테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적게 가는 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좋은 거죠. 정확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걸 조금이라도 낮게 사라는 의미에서 과표 기준가가 높아지는 날 말고 그 다음 날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신 건가요? 거의 맞는데 네. 과표 기준가 제일 높을 때 매수하는 게 매수 과표 기준가를 왜냐면
이 차익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매도가 아. 높아져 버리면 안 되니까. 아 매수가를 차라리 높게 하는 네. 게 네. 나중에 팔 때 어쨌든 그게 얼마 될지 모르지만 더 비싸지면 그 비싸진 그 차액만큼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정확하습니다. 아 그때 사람 예,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그런 건데 네. 이제 내일부터 해서 뭐 연말까지 폭등을 해버리면 그 차라리 수익을 못 먹으시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감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은 과표만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이 제일 낮은 과표고 네. 내일 모레가 되면 과표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네, 네. 제가 폐장일이라고 했지만 이제 마지막 거래일 네. 개장일까지 그다음 그리고 새 첫 영업일 개장일까지가 제일 비싼 그때가 네. 제일 비싼 과표 기준가다. 레버리지만요. 네. 레버리지. 첫 개장일이 가장 비싼 이유 중에 가장 비싼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ETF 안에는 개별 종목들도 있지만 또 다른 ETF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ETF들은 또 그 과표 기준 되는 게 적용돼서 그 다음 날에 이 과표 기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중에 뭐 한 70만 원 정도는 아마 또 ETF를 또 다른 어떤 걸 샀을 텐데 그게 다시 올라가는 게 더해지니까 그날이 제일 비싼 게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거였어요. 아유 힘들다 힘들어. 저는 그래서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현명하시네 이 앵커가. 맞습니다. 아이고야. 단타로는 가끔 네. 예. 짧게 할 수는 있어도 네. 이렇게 연말 이 같을 전략적으로. 때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치킨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거와 치킨은 무관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도전하시는 거는 제 마음만 전달이 됐으면 연말이니까. 네. 요 네. 퀴즈 두 가지 정답을 각각 이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정답 입력하는 날이 있습니다. 위에도 동그라미였고 밑에도 동그라미였어요, 여러분. 무슨 뭐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도 뭐야 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밑에 이제 3번 질문까지 답변 주시고 경품 받으실 휴대전화번호 입력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아, 쿠폰 큰일 났네. 50 들어서 안 분께. 먹겠대 지금. 들어서 내가 치킨 안 먹고 만다고. 예. 그러지 마세요. 아니 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다 알려드렸죠. 사실 이거는 알아두면 나쁠 건 없어요. 네. 근데 알아두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예.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예, 투자 안 동그라미 합니다. 두 개입니다. 네, 1번 동그라미. 위아래 2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예. 이렇게 네. 올려주시면 근데 링크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2023년 우리나라 증시에 신규 상장되었으면 좋을 ETF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또 질문이 있네요. 이게 미션이신가 봐요 아니, 회사에서. 저는 아니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어. 썼는데 점 찍어도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아. 요건 여러분 점 네. 찍어도 아, 된다고 이건 그냥 합니다. 정말로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해도 정말 돼요. 그냥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코덱스 이런 거 안 써도 되고. 아니요. 그냥 없는데 네. 혹시 이런 ETF가 상당히 됐으면 좋겠다. 아, 정반꿀 ETF 이런 거 정박꿀 써도 ETF 해도 치킨 ETF 이런 거 쓰라는 거죠? 쓰시라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명품 주식만 다 모아놓은 ETF 있었으면 명품 좋겠어요. 주식? 잘 아시잖아요. 뭐 LVMH를 비롯해서 우리가 유럽 주식을 직접 네네네. 투자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뭐 미국의 명품 네. 기업, 뭐 맞습니다. 유럽의 명품 없어요, 기업들 다 모아놓은 ETF는 미국에는 있지만 사실 국내도 우리나라에 하나 있긴 합니다. 그 있지 않나요? 그 하나로에. 된장 ETF가. 하나로 당장 ETF. 제가 지금 타사 거긴 그러니까 뭐- 된장이에요 이름이? 아니요. 농담입니다. 아. 네, 이렇게 한번 그 명품을 사는 거를 된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거의 아니 근데 청국장 이제 느낌이잖아요. 명품은 뭐예요? 네. 명품이 고가품이에요? 아 고가라고 해서 다 명품은 아니죠. 장인 정신을 네. 가지고 굉장히 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래된 네. 그런 이제 뭔가 그럼 예를 딱 들어서 봤을 때 만든 지 품질적으로 브랜드 한 2, 30년밖에 안 된 짧은 애들은 명품에 못 들어가요? 그 기준이라는 건 사실 네.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만들기 좀- 나름인데 네. 지수 사업자들이 럭셔리 굿즈라고 해서 뭐 네. 말씀드렸던 뭐 고가의 뭐 LVMH나 뭐 에르메스 네.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 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포르쉐. 네, 포르쉐나 이렇게 저는 이제 상당한 워낙 이제 기업들끼리. 명품 쪽은 잘 모르는데 그냥 사람이 고가 명품 사람이 같지 명품이시니까. 그냥 고가품. 그냥 고가품. 사실 고가품이죠. 민것 같아요. 사치품 그냥. 고가품이라고 볼 수는 있죠. 네. 고가품이라 지금 고가오신 거예요? 무슨 멘트가 명품이네. 아, 그래서 나는 명품이라고 우리가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네. 그런 그들의 마케팅 전략이 그냥 우리가 너무 순응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명품이랄 게 뭐 있어? 그냥 고가품이고. 맞습니다. 그 정도 뭐 능력 된 사람 사는 게 뭐 전혀 나쁠 일은 네.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렇다고 막 무슨 되게 고귀해 보이는 뭐 명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붙여주는 거는 썩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지금 사실. 보니까 네. 한 시청자분께서 모나미는 그렇다면 명품인가? 모나미가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볼펜 브랜드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럼 명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고가품은 아니기. 아 그렇죠, 그렇죠. 오. 그러니 그러니까 좀 모나미도 명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네. 보면 뭐 그 기준에 보면 요즘에 뭐 이렇게 막 새로 나온 브랜드 막 있잖아요 비싼데 네. 그렇죠. 그 친구들은 또 뭐 명품이라고 할 수는 고가 없죠. 그렇죠. 고가품일 수 고가품인 있죠. 거죠. 네. 하여튼 그런
나름 좀 굉장히 시장에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은 네. 꽤 비싼 고가품을 모아놓은 그런 ETF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네. 좋아도 그들은 정확하세요. 지갑을 잘 네.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더 그걸 여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쵸. 아마 올해는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럭셔리 굿즈들로 네. 구성된 ETF들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적어주시면 네. 저희 그것도 막 반영하도록 하고요. 예. 그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네. 요새 뭐 PTP 과세 얘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네. PTP? 예, 요거 PTP가 원자재. 이게 뭐 이제 아닙니까? 굳이 따지면 미국 비거주자가 PTP라는 공개거래 파트너십,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이라고 하던데 네. 그거를 네. 매도하게 되면 매도 대금 뭐 이익의 10%가 아니라 매도 대금의 10%로 과세하겠다라는. 처음 저희 다룬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막 하니까 이제 되게 막 사람 직구 투자하셨던 분들이 미국 증시에서 네. 내가 투자한 종목은 해당되냐 안 되냐부터 해서 배신감 느껴요, 배신감. 혼란이 많으셨고 네. 실제 그럼 바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많으셨는데 일단 실제로 많이 매도하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꼭 뭐 비거주자가 하는 그 주로 이제 대체 투자 상품인데 인프라나 이런 건데 그거라고 해서 꼭 이 10% 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면제 조건이 다 있어서 저희 회사만 저희 회사 내용이라서 저희 회사 것만 확실하게 이제 확인돼서 말씀드리지만 뭐 WTO 관련된 ETF나 뭐 그 뭐 옥수수나 관련된 부동산 ETF? 부동산이나 원유나 네. 뭐 이런 커머더티류들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이 이 PTP 종목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한 4-5개 종목이 있는데 각각의 발행사들 즉 운용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요 ETF는 PTP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유예라고 생각해라고 해서 이 퀄리파이드 노티스라 그래서 Q&A라는 거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아, 우리 거는 그거 해당 안 된다. 네, 우리는 아니야. 이걸 누가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거 해당 아니네라고 해서 공시 또는 공지를 해서 아니라고 이제 답변을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각 운영사에 문의를 해서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아마 이제 각각 홈페이지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타사들도 네. 관련해서는 안내를 잘 드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 각 운용사나 증권사 쪽에서 이걸 요구를 했다. 자산회사 네네네. 쪽에 요구를 해서 뭐가 됐다고 해서 그 관련된 ETF들이 쭉 나오긴 하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시청자분들은 제 ETF는 아니더라고요. 해당 안 돼요 하는 분도 있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맞아요. 계셔가지고 좀 이게 사실 혼란이 많고 뭐 각 안내가 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증권사 통해서 하시니까 네. 안내가 돼야 되는데 이게 PTP 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막 명확하게 돼 있는 있지가 거 아니잖아요.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개인이 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그 중간에 껴있는 맞습니다.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거기서 이제 건너오고 하고 각 미국에 있는 현지 뭐 그 회사들도 브로커들도 이제 또 좀 네. 다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데 결론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홈페이지만 그 일단 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국내 운용사도 그렇고 뭐 해외라도 이제 가서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찾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일단 PTP 안 되면 이제 증권사 해당 네.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저는 오늘 시간 다른 감사합니다. 거 말고요. 제일 마지막 장 요거 아, 한번 쭉 훈훈하게 제가 이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네.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마지막 네, 장. 문팍스창님 그거를 했는데 이제 네, 제가 네. 그 저희 고객사분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감사한 마음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손편지를 좀 아, 썼습니다. 너무 네. 따뜻하시다. 진심을 담아서. 저기 사진도 있어요. 네, 이거 제가 밀라노에서 찍은 틀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아유. 위에 별 하나의 정프로님, 저 옆에 별 하나의 우리 여도원 앵커님, 네. 그리고 수많은 빛나는 점들이 우리 3%의 200만 가족분들 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년에도 네. ETF가 돈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도록. 네. 아, 너무 노력하겠습니다. 감동이다 이거는. 네, 감동입니다. 글씨도 잘 쓰시네요. 아, 예, 약간 덩치에 안 맞게 좀 네. 글씨가 아니, 못하는 게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김동인 팀장님. 과표에 대한 설명을 좀 잘 못해요. 설명 하나면 설명부터 나머지는 다 잘해. 저는. 근데 방송을 하시려면 설명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니,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방송입니다. 원래 네. 어려운 거, 이걸 어렵게 그냥 설명하는 거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늘 배우고 그걸 우리 정프로님이 되게 잘하세요. 네, 제가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또 개인 거에 한번 받으세요. 네, 아, 공짜로 그러시겠어요?
과외 한번 갈까요? 네. 굉장히 그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이 좀 있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귀 열었다 닫으면서 그거를 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틈을 비집고 네. 2023년에는 자신 있는 거죠? 토끼처럼 아우 좋습니다. 깡총깡총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도형 팀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고 이제 치킨 50마리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쏘는 겁니다. 네. 몇 시까지 신청하시는 오늘 자정까지 이제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네. 주시면 네. 감사하고요. 네. 제가 또 뒤에 저도 되게 좋아하는 이제 문파 트장님 방송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온 것 같아서 아. 네네네. 네, 빨리 이제 아 그러네요. 감사하고. 많이 네. 잡아 드셨네요. 내년에는 또 시간도 잘 관리하는. 네, 치킨 50마리 오늘은 네. 이제 뭐라고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현 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